가능성 매스문 플러스 우리 함께 꿈을 향해 날아올라 손의 문을 열고 세상을 만나 너의 가능성 매스문 플러스와 함께해 매스문 플러스 우리 함께 미래로가 힘차게 손잡고 우리 모두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매스문 플러스 너의 꿈을 펼쳐 모든 순간 매스문 플러스와 배움이 불을 밝히네 지식의 창을 열고 함께라면 어둠 속도 빛이 되리 매스문 플러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시작이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부터 바쁘게 또 메스모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의 순서는요.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저희 메스모 플러스를 실제로 교육하고 계신 원장님들에 대한 후기를 영상으로 간단히 만나보고요. 그 뒤에 저희 메스모 플러스를 만드신 박정희 대표님 모시고 레스몬 플러스의 장점과 그리고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장님들께서 지금 현장에서 바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조금 개념 중심적인 수학을 좋아해요. 그러기에 메스몽 동화 수업은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념 중심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싶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첫 책이었어요. 주로 얘기하는 세상의 문제들이 실생활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데 수학 동화를 읽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수험생은 그걸 문제에 접목시켜서 푸는 힘이 생기는데 하이레벨 문제를 풀 때 그런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첫 수업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언니?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재밌는 수학 수업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수업의 장점은 일반 초등 교과에서 다루는 단편적인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 단계가 점점 많아져요. 수능도 그렇거든요. 그런 연습을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수업이 사고력 수업, 동화 수업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 교재가 예비초 1학년들한테 학생들이 읽고 문제를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적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녀는 4분의 1을 맞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누구지? 그치, 우리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네. 자, 그러면 질문은 그렇고 그럼 답은? 마녀. 아니. 자, 그거를 이제부터 아니 너 자, 그래서 자, 옆에 거 빨리. 네, 저희 원장님들께서 실제로 수업해주고 계신 모습을 한번 직접 보여드렸어요. 저희 원장님들의 이런 후기만큼이나 많은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만족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메스몽 대표님께서 직접 어떻게 수업을 했길래, 그리고 어떤 교재를 이용했길래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교육은 어떻고, 그 미래 교육의 비전에 메스몽 플러스는 어떻게 맞춰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어지는 대표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메스몽 플러스에 대해서 또 많은 궁금한 점들도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저희 Q&A 시간까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많이 메모해 두셨다가 또 궁금하신 점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저희 설명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정희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메스몽 그리고 이제 메스몽 플러스 그리고 책수영이라는 전체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박정희 대표입니다. 어,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것들이 조금 해소되고 메스몽 플러스가 정말 우리 학원에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 우리 교습소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걸 이제 알고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본부장님이나 이제 저희 이제 지사장님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지사장님들께 조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일단은 메스몽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메스몽과의 차이점? 메스몽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왔나?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메스몽 플러스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만요. 저희 이제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요 메스몽 그리고 메스몽 플러스 책수영 사이의 관계입니다. 메스몽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지 아니면 메스몽 플러스를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메스몽 플러스는 메스몽이라는 컨텐츠로부터 나온 게 맞아요. 이 메스몽은 지금 전국에 14개의 분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학원 프랜차이즈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대치를 포함해서 대치에 이제 지경이 2개가 있고 분당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지경이 3개가 있고요. 전국에 분원이 14개가 있는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2024년부터 2023년까지는 라이센스 계약으로만 이제 아름아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메스몽이라는 학원이 오픈된 지 벌써 1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14년 동안 꼬박꼬박 이제 원장님들하고 유대관계도 쌓고 요 컨텐츠의 장단점에 대해서 급하지 않게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왔고요. 2024년도 이제 저희가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라이센스와 이제 가맹 사업의 사이에서 저희 이제 가맹 거래로 이제 학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본사는 2025년까지 한 30개의 분원을 목표로 하고 또 영업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된 이제 메스몽 플러스라는 콘텐츠는 공부방하고 교습소하고 그다음에 학원 내에 이제 사고력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스몽은 분원 센터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메스몽 플러스는 교육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도 5월에 라이센스 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사실 이전에도 또 아름아름 사실 저희가 막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 모은 것들은 아니어서 그 전에도 아름아름 조금 계약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사가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회를 하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만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지사가 16개가 있고, 이제 저희 옆에 나오죠. 지사가 이렇게 16개가 있고, 교육원은 106개의 교육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내년까지는, 지사가 이제 5자리가 남았어요. 전국에 봤을 때. 그래서, 5개의 지사가 추가로 모집이 될 거고, 교육원도 추가로 열심히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원장님들께서 중간에, 책 수용이라는 것도 물어보신데 그거는 조금만 뒤로 돌리고 제가 이제 메스몽하고 메스몽 플러스 이 2개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메스몽은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원 하나가 메스몽 분원, 메스몽 센터라는 이름으로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키즈 콘텐츠가 6, 7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콘텐츠가 있고
초등 수학동화 프로그램으로 메스몽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S반 커리큘럼, 경시반 커리큘럼이 수학동화만 해도 어느 정도 요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중등동화를 이제 중등과정을 수업하기 위한 이제 중등 에세이 과정이 수학동화로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교구 프로그램인 훈수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고요.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수학 동화들도 저희 메스몽 플러스에는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학 동화와 보드게임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초등은 저희가 5단계로 해서 또 이렇게 각 월별 교재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메스몽은 조금 저희 메스몽 플러스에도 그게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교과서 안에서의 수학이 아니고 진짜로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관련된 영화도 보고 뭐 요새 같으면 4차 산업에서 코딩과 3D 프린터와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과정 전체가 수학동화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에세이 과정이 개설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훈수도 다양한 교구들이 7세서부터 2학년 정도까지 뭔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문제 해결 전략집은 이제 말 그대로 시중에 있는 뭐 1031이나 뭐 필지 같은 그런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집이 메스몽 자체적으로 또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같이 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메스몽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 아니 물론 이것 이외에도 제가 나오죠. 여기 뭐 교과 프로그램도 있고 경시 프로그램도 있고 영재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학원이니까 뒤따라져 있겠죠. 저희가 이 전체 메스몽 프로그램 중에서 요 수학동화 메스몽 플러스 과정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전략집에서 매스 리딩과 매스 토픽의 일부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수업할 수 있는 메스몽 에세이 요 지금 제가 체크되어져 있는 요 과정들을 뽑아서 메스몽 플러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메스몽 플러스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메스몽은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돼요. 이 전체를 운영하려면 일단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셔야 되고 이거를 교육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수학동화는 좋대. 수학동화로 아이가 수학을 진입할 수 있고 이렇게 스토리의 힘으로 뭔가 개념을 익혀나간다면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풀 때라던가 할 때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수학 동화만 쏙 빼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없겠냐. 이런 니즈가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스몽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수학 동화 커리큘럼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매스리딩과 매스토픽은 처음에 저희가 메스몽 플러스를 오픈할 때서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제 메스몽 플러스만 잘 운영해 주시는 교육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사실 이제 수학 동화만 가지고는 조금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 물론 수학 동화 안에도 아이들이 많이 쓰고 기초적인 연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부모님들의 니즈는 문제집을 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남들은 다 사고력 문제집을 푼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없겠냐. 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메스몽 커리큘럼 중에 이 매스 리딩과 매스 토픽이 조금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과를 하지 않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스몽 플러스 수학 동화와 이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 이 두 개만으로도 아이들의 사고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교육원을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 이제 원장님들께서 나는 지금 교구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공부방들 많으시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조작이라던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행동적인 체험이라던가에 조금 그거를 위주로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들이시라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 전략집보다는 교구와 수학 동화가 조금 매칭이 될 때 사실 이 수학 동화 안에서도 교구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매칭해서 적당히 아이들이 체험하고 적당히 스스로 읽고 쓰고 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메스몽과 메스몽 플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또 이제 많이 살펴보신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책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책 수영은 엄마표 수학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선생님이라던가 교육원이라던가 학원에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개인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스스로 영상을 보고서 진도를 조금 나갈 수 있도록 메스몽 플러스 커리큘럼의 일부를 이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꾸로예요. 사실 저희가 메스몽을 올해 그러니까 책 수영이 오픈된 지 벌써 만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스몽을 올해 쭉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대체 수학 동화라는 거를 저변으로 조금 확대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또 글을 읽고 뭔가 이렇게 사고하는 아이들의 역량 자체가 조금 일반적으로 수학을 시작하는 아이들보다 조금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인식되는 어떤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아닌데 어쩌면 수학 동화는 이제 수학을 같이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정말 수학을 좋아해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이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편향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서 누구나 좀 가볍게 왜냐면 사람한테 누군가 이렇게 티칭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목표의식도 있어야 되고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책 읽는 수학 영재라고 그래서 그냥 영상만으로 이 수학 동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공부방 이제 그때는 이제 메스몽 플러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알고 계신 지인들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거를 조금 계획하고 있다. 혹시 처음에 아이들을 리드해주고 댓글 같은 걸로 독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처음에 한 4분의 코치님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코치님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볍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조금 인기가 많았죠. 한 300~400명 정도가 들어왔었고 만 4년이 되고 사실 이 안에 이제 메스몽 플러스가 중간에 합류되면서 대부분 이제 엄마표 수학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제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내가 하기는 너무 힘들다. 딱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한 3달 정도 이제 책 수영을 하고 나면 대부분이 이제 메스몽 플러스 또는 이제 인근에 메스몽 플러스가 아직 전국에 많이 있지 않아서 메스몽이나 메스몽 플러스나 수학 동화를 하고 있는 곳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스몽하고 메스몽 플러스의 정말 숨은 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합류해 주셨던 그 코치님들 모두 저희가 이제 메스몽 플러스를 오픈하자마자 요걸로 모두 다 갈아타 주셨고 지금은 메스몽 플러스 다 교육원을 하시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 또 반절은 저희 이제 메스몽 플러스 지사도 이제 겸임하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메스몽 원장님들 중에는 어떤 원장님들도 계시냐면 사실은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처음에는 이제 메스몽이 학원의 이제 이런 형태도 제대로 못 갖췄을 때 친분이 있었죠. 정말 10년 전에. 그래서 수학동화 프로그램만 조금 이렇게 나눠 쓰고 싶다라고 했던 이제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공부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조금 아이들이 이걸로 모이고 컨텐츠가 이제 본인의 이제 수업 스타일하고 굉장히 맞다 보니까 교습소로 확장이 됐고 그리고 교습소로 확장했다가 학원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 동화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수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과를 아이들에게 뭔가 티칭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딱 그 파트를 정말 잘 뭔가 완성도 있게 올려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봐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원장님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가 이거일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정말 초등 프로그램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계약만 하고서 조금 나몰라라 하는 이제 그런 본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메스몽 플러스의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뼈속까지 학원 강사인, 물론 대표이기도 하지만 학원 강사 출신인 대표인 마인드입니다.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3년 1, 2, 3, 4, 5, 6, 7, 8,
저 8, 9, 10, 11 따라가기도 힘드네요. 12월에는 전체 행사가 있었고 1 온라인이지 2월 특강 3, 4, 5, 6. 저희가 진짜 본사뿐만이 아니고 본사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지사장님들 역량이 본사에 맞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장님들이 1급을 다 수여하시고 직접 지역에 있는 이제 교육원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공부방 이제 학원 강사들에게 직접 이제 수학동화 3급 자격증을 발급하실 수 있는 수준도 됐고 저희 본사 교육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본인들의 또 가진 역량들을 발휘해 주시면서 본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원들은 지사장님들하고 함께 지사장님들이 모아 또 본사랑 함께 정말 어, 멋지지 않나요? 아마 이렇게 본사가 지사와 교육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콘텐츠가 드물지 않을까. 원장님들이 많이 이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콘텐츠를 내가 뭔가 구매를 하고 이 콘텐츠가 우리 교육원에 자리 잡기까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매뉴얼도 있고 사실은 모든 콘텐츠마다 교육 영상들이 다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찍어주신. 그래서 그 영상만 보면 수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시간표를 어떻게 짤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 내가 가진 컨텐츠는 이건데 이거랑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시간표를 짤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홍보를 했을 때 조금 더 어머님들을 모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줄 지사가 있고 본사가 있다면 아마 조금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6월 달 것도 저희 일정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교육들도 많고, 요 노란색들은 교육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지사들에서 작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아직은 컨텐츠가 아직까지 유명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게지만 설명회들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교육원들을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셨을 만한 것들 제가 조금 말씀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원장님들 모두 새로운 컨텐츠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마 전체 커리큘럼이겠죠.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본인이 가진 컨텐츠와 어떻게 매칭이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재도 살짝 볼 수 있다면 제가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몬 플러스 컨텐츠는 이게 전체 커리큘럼이에요. 가우스에서부터 피보나치, 뉴턴, 오일러, 유클리드. 요게 암묵적으로는 이제 가우스가 7세 정도, 피보나치가 1학년, 뉴턴이 2학년. 저희가 이제 요 뉴턴부터는 수학자 이름의 요 단어가 아니죠. 수하고 요 학년하고 조금 매칭시켜 놨습니다. 뉴턴이 두 개의 두 개의 낱말이니까 뉴턴 2학년, 오일러가 3학년, 유클리드가 4학년 정도, 요 정도의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큼의 교과 커리큘럼과 매칭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학군지가 아니냐, 그리고 또 지방의 또 어느 정도의 뭐 비학군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2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의 수준, 또 우리 학원에 다니는 2학년 아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원장님들의 딱 정확하게 잡는 포인트가 처음엔 쉽지 않으세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지사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은 원래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이게 7세 1, 2, 3, 4학년이었었는데, 중간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단계의 이름들을 수학자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략 7세서부터 4학년 정도까지, 그리고 특히 요 4학년 정도는 사실 이제 아시잖아요. 4학년 정도가 되면은, 수학 동화로 뭔가 시작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나이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교과를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수학 동화라는 느낌이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고민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럴 때 저희가 특강용 교재로 아이들에게 한 권 선보일 교재들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수학 동화로 내가 뭔가 5, 6학년 때 배워야 되는 교과의 개념을 이렇게 스토리로 예습을 했더니 스토리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와졌을 때 아이들이 교과에서의 심화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사실은 이거를 경험한 친구들이 계속 그 이후의 단계도 수학동화 수업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중등 과정도 이제 수학도서로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교과를 들어가기 전에 한 3달 정도 전에 수학동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니즈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요 단계, 유클리드 단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여서 꼭 4학년 정도라고 생각 안 하셔도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이제 7세서부터 초등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학동화 커리큘럼을 가지고 뭐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수업은 아주 심플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어올 거고, 이 책은 누가 구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들의 약간의 이제 책들을 단계마다 아이들이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구비를 해놓고 직접 대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메스모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책은 모두 다 가정에서 준비해 오는 걸로 그냥 암암리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뭔가 이제 독서 논술학원들도 꽤 많이 있어서 책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없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제 메스모 플러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부방이나 이제 교습소들은 조금 요거가 학부모님들한테 권하기에 조금 불편하신 곳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체 커리큘럼의 책을 다 사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게시할 것들만 몇 개 사시고 아이들이 이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충원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소개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도서관으로 오픈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보문고가 예스24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자도서로 오픈되어져 있는 모든 전자도서는 수학동화에 한해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 전체 커리큘럼 중에 한 70%가 8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수입 도서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명한 수학 동화들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된 것보다 조금 수입 도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입된 도서들은 처음부터 전자책 계약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아예 오픈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전자도서관에도 다 오픈되어져 있고 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업 사이트에도 오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읽어도 좋고 그런 아이들을 부여해서 아이들에게 뭐 읽어오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책을 읽어올 거고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준비해 놓은 영상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워크북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죠.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저희가 또 영상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이제 수업을 직접 하셨던 선생님들의 가이드 영상도 있고 정말 수업을 시뮬레이션 하는 영상도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워크북을 아이들하고 풀어나가면 될 거고 이제 워크북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확인학습처럼 뭔가 숙제를 조금씩 내줄 수 있다거나 왜냐면 이게 학원하고 교습소하고는 시간들이 조금 많이 학원하고 공부방 교습소는 시간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게 90분 정도? 90분 정도의 수업을 기본으로 제안을 해드리는데 90분이 안 돼서 이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수업을 해야지 사실 여러 이제 수강료 부분에서도 조금 잘 나와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약을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확인 학습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문제도 조금 풀어볼 수 있고 뭐 단어 학습이라던가 이런 게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 숙제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건 플러스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메스몽 플러스가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탐구노트라는 게 이제 메스몽 학원의 가장 큰 꽃이죠. 메스몽 학원을 보낸다는 건 조금 힘들어도 아이들이 이제 탐구하는 과정,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배웠을 때 그 배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들이 학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방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탐구노트까지는 굉장히 무리세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애들 다 어렵다고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확인학습까지만 하면서 행복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하시고 있는 곳이 이제 붕어빵 교습소가 아니고 조금 큰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수학탐구 노트 정도는 이제 반들마다 레벨이 있을 때 제일 높은 반 정도는 조금 운영하셔도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진행도 심플하죠. 책 읽고 핵심 영상 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워크북 풀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나 시간 남는 시간 이용해서 확인학습 조금 추가로 풀고 요 정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메스문 플러스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매달 이제 두 권의 수학 동화를 읽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풀고 뭔가 탐구 노트를 쓴다. 뭔가 아까 말씀드린 확인학습을 해결한다. 요 정도. 수학 동화 읽고 쓰고 탐구한다. 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책 읽으면서 성장해요, 스스로. 그래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쓰는 거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7세 1, 2학년부터 쓰는 게 많지 않아요. 요 쓰는 것도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되어져 있으니까 정말 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단계를 살짝 낮춰서 쓰는 거를 조금 연습시키고 나서 윗단계로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저희 아까 5단계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가우스 단계, 이렇게 단계마다 이제 표지들의 수학 동화의 주인공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좋아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이제 가우스, 피보나치, 뉴턴, 오일러, 유클리드 이렇게 5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재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금 살펴볼게요. 이제 교재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가우스 워크북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세랑 1학년 정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단답형으로 답을 쓴다거나 숫자를 쓴다거나 숫자를 읽는다거나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걸 체크해 본다거나 요 정도가 요 가우스 워크북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때의 목표는 뭐 특별히 뭔가 막 긴 문장을 서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동화의 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때는 정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책도 되게 재밌는데 책도 사실은 한 4줄 정도 가볍게 시작하거든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를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생각을 적을 수 있네?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는 수준으로 워크북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1, 2학년 정도, 1학년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7세, 왜냐면 쓰는 게 조금 있거든요. 시작이 돼야죠. 1학년 정도, 그 다음에 2학년 정도인데 조금 수학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요 정도 친구들이 쓸 수 있을 만한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긴 문장을 서술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 조금 간단한 문장, 주어 서술과 금방 되는 단문,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정도 이제 뉴턴이라는 이제 단계가 되면은 조금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리고 이때의 수학 동화들은 정말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교과랑 바로 접목이 돼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이지만 2학년들을 대상으로 조금 만든 거지만 조금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3학년들이 봐도 충분하고요. 1학년인데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 봐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스토리도 조금 기억해야 되고 앞에까지는 아직까지는 책들의 볼륨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책들도 조금 이제 70쪽 요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책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토리도 기억하면서 이 스토리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습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 시기만 돼도 어머님들께 워크북 보여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원리를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아마 학원도 그렇고 이제 메스몬 플러스도 그렇고 수학 동화의 꽃이 요 2, 3, 4학년이에요. 사실은 3학년이 그 한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교과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교과를 시작할 때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바로 이건 이거야. 예를 들어서 1kg 1000g이야.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입하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녹아져 있는 스토리의 힘을 빌린다면 아이들은 그램과 킬로그램의 차이는 이건 요 정도 되겠구나. 부피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길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생겨났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가 이 자가 그냥 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의 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장님들도 말씀하세요.
그냥 직접적으로 교과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 워크북을 잘 푼 친구들, 그리고 사고력이 조금 좋은 친구들은 이 워크북만으로도 바로 심화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단계의 친구들이 정말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레임이 아이들한테 이 정도까지라고를 조금 실감하는 그런 단계가 딱 이 오일러 정도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3학년 단계는 근데 조금 이게 보기에 뭔가 너무 교과스럽죠. 그래서 요 3학년 책들은 이렇게 교과를 조금 뭔가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책들과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사고력 위주의 동화들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요 책은 이제 사고력 문제집들에 많이 나오는 이제 강 건너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에서 책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 강 건너기의 상황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직접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 건지, 뭐가 1단계이고 2단계이고 3단계인 건지를 스스로 적어보고 하나하나 해보고 이것들을 조금 변형시켜서도 해보고 스스로 문제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워크북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딱 가르쳐주고 푸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정말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증명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학년 정도의 워크북과 수학 동화가 가장 풍요롭지 않을까? 그래서 2학년 똘똘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면 이 정도 또 4학년인데 이제 교과를 조금 시작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정도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저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본사에서 책이 나가는 거 보면은 요 2, 3학년 아이들의 워크북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클리드 단계겠죠. 이제 유클리드 단계는 보기만 해도 쓸 게 많아집니다. 장문을 요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정말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배수 판정법도 어떻게 하면은 뭐 2의 배수다, 4의 배수다, 8의 배수다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이론들의 과정들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면서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적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한 후에 교과 문제집을 푼다면 훨씬 더 잘 풀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수학 동화를 교과 연계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책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 제가 뉴턴 2호를 볼까요? 요 책이 뭔가 헨젤과 그레첼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라는 책인데 요 책 하나에는 딱 어느 학년, 어느 학기 하나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1학년 정도에는 모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도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도형으로 가기 위한 쪽 기초 단계까지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우며 나중에 어디로 갈 건지 요 과정들이 사실은 수학 동화 안에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장점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원장님들의 질문 중에 이런 것도 꽤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딱 하나만 가르쳐 주기를 좋아해요. 그거 하나를 잘 받아서 하지 이렇게 연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런 게 힘들어한다. 라는 말씀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수학 동화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이 과정을 배우는 동안 내가 지금 그냥 도형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인 걸 알지. 이게 뭐 1학년 때 나왔는데 이거였고 2학년 때는 이거였고 3학년 때 이거였고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이 교과 연계표는 누구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겠어요? 이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학부모님들께 우리가 이 책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아이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이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고가 경직되어져 있고 조금 좁은 친구들은 수학 동화를 읽으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학년도 이렇고 아이고 잠깐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해는 되셨죠? 메스몽 플러스는 이런 콘텐츠고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고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고민이실 거냐면, 내가 이거를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앞에서 아무리 이게 쉽고 영상 다 되어져 있고 한다고 해도 다 되어져 있을까? 라는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메스몽 플러스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플랫폼을 아마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수업하실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플랫폼인 겁니다. 그 플랫폼을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우스, 피보나치, 뉴턴, 오일런, 유클리드라는 단계별로 아이들이 있고요. 코스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달에 2권을 수업할 수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학부모 가이드 영상, 핵심 영상, 티칭 영상, PPT, 연산, 탐구 주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눌러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일단 저 위에 뭐 레벨 테스트, 전자도서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요거를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앞에 있는 핵심 영상, 학부모 가이드 영상부터 볼게요. 이제 학부모 가이드 영상은 이제 눌러보면 저희 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이제 이거는 이제 메스몽 사실은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께서 저희 책들이 이제 메스몽 플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에서도 다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이제 사실 이거 이분은 이제 여기 이거를 다 찍어주신 분들은 여기 분당 지경 원장,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영재관 원장들입니다. 그 원장들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메스몽 수업을 하면서 했었던 노하우들을 여기에다가 다 담아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수학 동화하고의 이제 교과 연계도 따로 이렇게 다 들어져 있고요. 사실 이제 수학 동화 책도 조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수학 동화가 어떻게 동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워크북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은 학부모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보세요.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링크가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링크만 다 따서 드리고 있어요. 이 링크들을 요새는 문자도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뭐 이제 이런 문자들 보내드릴 때 우리 오늘 수업했던 건 이런 동화고 다음 동화는 어떤 동화다라고 하면서 이 링크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하실 일들을 잘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게 이제 핵심 영상이죠. 이 핵심 영상은 말 그대로 핵심 영상이에요. 이 동화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 뭐 블로그도 그렇고 뭐 모두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 영상들은 다 샘플 영상들이 올려져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 영상들은 한 3, 4분 정도 돼서 수업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영상이에요. 아이들은 학원에 들어오면서 다 똑같거든요.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막 확 두면서 들어오는데 어땠어? 어떤 내용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스토리만 계속 이야기하죠. 누구랑 누구랑 만났는데 싸웠고 뭐 이랬어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맞아 너희들의 이야기가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핵심 영상을 슬쩍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핵심 영상이 약간 질문식 하고 질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막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막 대답하고 그 3, 4분을 내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게 핵심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칭 영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티칭 영상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또 티칭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혹시라도 원장님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티칭 영상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교사용 지침서를 영상으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학자 한 분과 아이들 3명이 실제로 수업하는 거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그런 가상 수업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당연히 학부모 가이드 영상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칭 영상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이런 대사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네.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수업했었던 어떤 노하우들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럼 메모하셔서 나는 여기다 이런 걸 좀 넣어줘야지. 이거 거기서 나왔었는데 이럴 때 그 교구를 넣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수업을 훨씬 더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다들 잘하세요. 그리고 이때 티칭 영상에 사용된 파워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이제 수학자 선생님이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파워포인트들이 또 바로 누르면은 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다운된 파워포인트들을 띄워놓고 요 가상 수업 영상에서 진행해 계셨던 수업자처럼 마치 내가 수학자처럼 폼나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연산이나 탐구 주제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마다 제공되어지는 요 것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지? 조금 언제든지 뽑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난 2시간으로 이거를 조금 짜고 싶다?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영상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확인학습 안에 책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책 프린트를 주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주제도 저희가 이렇게 눌러보면 탐구 주제들을 조금씩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요들 중에서 하나, 둘 아이들의 역량에 맞춰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아이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학 동안 저희 메스모 플러스를 오픈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수학탐구 노트를 쓰는 거를 목표로 삼지는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 정도 하고 나면 내가 이제부터는 전 과정을 다 돌았고 아이 이제 수학 동화가 어떤 것들이 목표로 되어져 있는지 이 연계 상황도 다 터득됐어. 이제 아이 수학 동화 수업과 아이들이 내 손안에 다 들어왔을 때 조금 몇 명들을 대상으로 조금 그때서야 수학탐구 노트를 조금 시작해 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플랫폼 이제 원장님들이 매일 이용하셔야 되는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오른쪽 상단에 있었던 이제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레벨 테스트가 있고 뭔가 이제 저희 전자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레벨 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얘 누르면은 저희가 레벨 테스트가 간단히 되어져 있어요. 레벨 테스트가 수학 동화 수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냐?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원장님들의 주관 또는 학원에 준비된 일반적인 시험지로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테스트지가 메스몽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테스트지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선생님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들 중에는 정말 읽고 쓰고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른쪽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요 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면은 저희가 10문제, 15문제 됐을 때 다 틀리거나 하나 맞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수학 동화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읽는 거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이 필요하다의 수준이 아니고 아직은 거부하는 수준인 거죠. 자, 난 다 싫어.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 그나마라도 재밌다고 해서 동화책 읽는다고 왔는데 그나마라도 싫어하는 그런 단계의 친구들은 저는 읽고 쓰기보다는 간단한 조금 더 쉬운 연산 문제집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라는 거에 조금 익숙해져서 이 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수학이야. 그리고 그 수 앞뒤로 이제 문장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책인 거고 너희가 학교에 다니면서 풀게 된 문제라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도입을 해줘야지 정말 이어서 한두 개 맞는 친구들에게 수학 동화 책을 읽힌다? 같이 읽어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그 장시간 그래도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뭐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 2단계만큼은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 테스트로 조금 활용해 주시면 되지 이거를 가지고 칼같이 좋다 나쁘다 아이들을 평가하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테스트 눌러서 테스트지 다운받고 채점하면 결과 테스트지는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게 전자도서관이에요. 저희가 이제 전자도서관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자도서관은 이제 교보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어요. 교보 이제 총판으로서 저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메스몽하고 메스몽 플러스가 전체가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사에서 아마 이제 교육원이 가입하게 되면 교육원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지사에서 이제 승인을 해줄 거고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면 한 100여 권이 넘게 수학 동화들로 꽉 차여져 있고 사실은 여기 희망도서도 조금 적으면 저희가 구매도 해드리고 조금 많이 필요한 학원들은 인원이 많아서 조금 추가 도서의 권수를 요구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도서관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PC로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가 내일 바로 도착하자마자 학원을 가야 된다. 나 책을 못 샀다. 이분이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쓰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내일 수업하셔야 되는데 책을 아직 못 사신 거죠. 선생님들이 읽으실 때, 수업 준비하실 때, 집에서 읽으실 때 훨씬 더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자도서관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끝난 것 같고, 마지막인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학 동화 수업으로 아이들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방하고 교습소에서 조금 이제 사고력 문제집 같은 걸 조금 풀리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스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쉐어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스리딩은 이제 매스리딩과 매스리딩은 초1 정도, 매스토픽은 초2, 3. 여기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대부분의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은 이 주제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또 학원 베이스다 보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 워크북이 매스리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요 1학년 때 해야 되는 거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문제들은 이제 주제가 없이 자별적으로 이제 5문제 정도를 배울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풀어보고 나면은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모범 답안을 풀이할 수 있도록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답만 써서 맞는 친구도 있고 과정이 틀렸는데 우연히 맞는 친구들도 있고 과정이 굉장히 훌륭한데 답이 실수로 틀린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과 함께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적어주면서 요렇게 식을 쓰는 연습 어마무시하지 않거든요. 1학년 정도에서 1학 1학년 2학년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라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풀이를 적는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어서 사실은 어머님들한테 홍보하기는 짱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5문제 정도 배우고 숙제로 또 5문제 정도를 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주차에 용이 5문제, 숙제 5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매스리딩이고요. 매스토픽은 이제 주제를 가졌었죠. 아까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나가고 나서 사실은 매스리딩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건 얘들아 생각해봐 라고 던져줬을 때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력 문제집들의 맹점이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도 있고 정말 좀 이런 말 하지만 생 노가다로 다 적어가지고도 답을 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문제 해결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수학 동화에서는 아이들한테 마음껏 생각해봐, 상상해봐, 어땠어? 그랬구나 해주지만 문제 해결 전략을 가르칠 때는 자, 선생님 말을 처음에 잘 들어봐. 선생님이 아주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들을 티칭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또 풀리고 이게 막 땄는데 닿으면 나열해버리고 이제 이런 습관들을 갖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선생님의 지도하에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유형을 갖는 거거든요.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풀이를 가르치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면 숙제로 어떠냐면 학원에서 배웠던 문제가 고스란히 6문제가 또 있어요. 선생님 학원에서 배웠는데 또 풀어요? 학원에서는 내가 풀었잖아. 넌 받아 적었잖니? 라고 해서 숙제로 그 학원에서 배웠던 5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엑서사이즈가 응용 문제가 5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아이들이 문제 해결 전략만큼은 조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티칭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가 따르죠? 테스트. 그래서 아이들은 다음날 오면 또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학년이기는 하지만 찬물과 따뜻한 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수학 동화 선생님은 계속 생각해봐. 틀려도 괜찮아. 틀리고 창의력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 전략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략을 가르치고 그 전략에 대한 테스트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시작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테스트를 생략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전 과정 다 테스트와 함께 이런 것들을 풀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 가보면은 5, 6, 7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원들 중에는 조금 더 유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브 보너스로
요 5, 6, 7세들이 뭔가 한글을 쓰지 못해도 선긋기, 체크하기 정도로 수학적 개념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요 5, 6, 7세 커리큘럼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교재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교재가 있고요. 부교재가 있어요. 본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책 2권에 대해서 다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요 부교재인 이 확인학습 교재는 정말 서브 교재로 숙제용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단어학습, 독서 퀴즈, 핵심 영상, 학습 내용 복습, 연산문 요런 순서대로 한 2쪽씩 이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시죠? 이제 책을 읽는데 맨 단어도 모르고 엄마들이 책 읽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단어 한 10개 정도 요 책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 10개 정도만 수업 전에 이제 다음 시간 나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조금 읽혀주셔서 보내면 아이들이 책 읽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 학습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독서 퀴즈처럼 해서 사실 이거는 좀 책을 안 읽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요 정도까지를 숙제로 내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책 읽고 책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정도. 여기에는 뭔가 학습한 내용을 적는 내용은 없고요. 순전히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 두 번째 이렇게 독서 퀴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숙제로 내주신다면 조금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숙제가 조금 요새는 대세가 숙제 없는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학원에 와서 아이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아까 단어 같은 거는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책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앞뒤에 활용해 주시면 도입 부분으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서 퀴즈가 있고 이제 핵심 영상을 끝나고 나면 핵심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오늘 수업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들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적어 볼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요거의 소요 시간은 한 1, 2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적어보는, 왜냐면 이게 단문이기 때문에 조금 적는 거에 도입도 되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이제 요건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학습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아이들에게 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활용해 주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게 이제 네 번째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이제 연산몽이 마지막 페이지에 딱 2쪽씩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 요 정도까지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연산몽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 소개한 것 같아요. 제 설명을 여기까지 들은 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저도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많이 수학적인 것 같은데 이거 국어에도 확실히 도움되겠는데 이건 논술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모두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 어쩌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분명 중고등학교 가면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모두 양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단편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양으로 승부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초등아이들, 적어도 이제 요 시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자체를 문제집에 3권, 4권 심화, 기본, 발전, 응용, 심화 이걸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글들을 읽고 조금 더 이 문제들이 조금 더 문장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끄집어내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수학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목들을 다 잘하게 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좀 심심해서 아까 저희가 교육 및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사 부족하지만 지사장님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요건 보여드렸던 겁니다. 정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저희 지사장님들이세요? 많이 도와주시면서 잘 교육하고 교육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 네이버에 저희 강사용 카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는
이 교육 영상들이 다 올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뭐 60회, 100회 다 들어가서 원장님들 보시고 이거대로 저희 선생님들이 티칭 가이드 해주시는 거 보시면서 수업 준비하시고 정말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수업을 준비하기까지는 저희가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 카페 요 카테고리입니다. 그냥 뭔가 요청 사항도 있고 교육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 자료도 있고 자료들도 꽤 있고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되어져 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건 블로그, 이건 카페 열심히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원장님들의 교육원이 잘 되는 길이라면 본사도 교육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선택 기다릴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시간 풀로 했는데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본사 교육 때 저는 또 조금 만나 뵙도록 하고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 사항에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들도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본부장님께서 계약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해주시고 나면은 그 사이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